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페이지 3 십신 분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와의 생극비화라고 했죠. 생극비화로서 관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십진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먼저 십신의 배합이 어떤가, 아까 그 살인상생, 뭐 상관, 뭐 가살 이런 거 봤죠. 배합, 그 다음에 궁, 십신의 위치에 따른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앉은 자리, 12운성이죠. 원령 또는 같은 주, 동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같은 주에서의 12운성, 그 다음에 형충파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행과 십신을 결합시켜서 또뭐 목화상관, 뭐 화토상관 뭐 이런 거 들으셨죠? 그런 오행과 결합한 어떤 그 모습으로서 십신을 분석하는 것. 통상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십신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희귀 판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까 기륭과 희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평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평면. 기륭과 희귀. 희귀는 적용 평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평면으로 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십신도 반드시 먼저 희귀가 판별돼야 됩니다.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십신은 여기서 이런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십신을 분석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보로 그 정격 취용한 그 주보에 대해서도 항상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통변할 때 1번은 일간 대비 통변을 한번 하고 2번은 격신 대비 통변을 항상 했죠. 이런 것처럼 주보 취용한 것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십신을 항상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금일간의 일간입니다. 신약에서 새 신강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격은 정화를 쓰고 용신은 을목을 쓰고 청용신은 임수를 쓴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죠. 갑목은 일간 대비 편제죠. 그리고 격신 대비는 정인입니다. 편제와 정인의 희귀 판별이 먼저 돼야 되겠죠.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내 팔자가 기뻐하는 건지 꺼려하는 건지를 먼저 판별이 되면 십신의 희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갑목이 내 팔자에서 기뻐하는 것인지, 그걸 또 희귀를 분별할 때 최희귀, 격희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신강약으로 봐서 체가 기뻐하는 것, 꺼리는 것, 아니면 주보치용의 격, 청용신 등으로 봐서 격이 기뻐하는 것, 꺼려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일간 대비 십신만 판단해서 신강약으로 희기를 따지는 것은 별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보법을 주로 채용하니까 그 주신인 격신 대비 또 십신을 또 판단해서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격구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다 그러면 일간 대비 정관격이죠. 그러면 정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십신을, 흔히 뭐 돌리고 돌린다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육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를 볼 때 남자라면 예전에는 재성이 처죠. 재성이 낳은 게 식신이죠. 처가 낳은 처 입장에서는 자녀가 식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는 거죠. 관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십신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십신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는 기륭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륭은 여기서는 희기로 보시면 됩니다. 희기. 기륭과 그 선악은 같은 차원이고요. 희기는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앞에서 선신과 악신, 흉신과 길신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희기나 기륭이나 선악은 구별이 있는데, 구체적인 팔자에서 희기는 구체적인 팔자로서 그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희기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상관이라면 언제나 상관이 불가하다. 상관을 극해하는 차원에서는 흉신이고 악신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관이 기신 역할을 바로 한다면 관과의 인연이 없지만, 상관이 기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관과의 인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구체적인 팔자에 있어서 반영하는 때 비로소 기륭, 이건 희기죠. 희기 사실. 그것이 희기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 상관을 예를 들면 관성을 극제하는 것이니, 이러한 관성을 극제하는 것이 상관의 본래 의미죠. 이게 일단은 상관은 관성을 극해하는 것이죠. 관성이 내한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도리어 상관이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팔자 중에 비겁이 많고 재성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상관이 비겁을 설하고 생제하는 것이죠. 세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명주는 길을 하게 돼요. 학생이라면 뭐 시험을 합격하기도 하고, 직업인이라면 선발이나 중용되고 승진. 상관을 만나서 반대로 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상관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된다. 아까 그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신, 꺼리어 하는 글자, 내 팔자에서 꺼리어 하는 글자가 도리어 희신적 역할을, 기뻐하는 역할을 해주면, 이 꺼려하는 의미였던 그것이 기쁜 의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관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을 얻는 것, 뭐 득실로 따지면 이제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통배를 한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상관상진, 뭐 상관부진 이런 게 있죠. 이걸로 뭐 한참 지금도 아마 그 논쟁 중인 부분이 있는데, 상관상진은 상관이 왕한 상황인 것 다 똑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 그런데 상진이 의미하는 것이 스스로 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상관상진. 이걸 없어지는 거. 그럼 인성이 상관을 없애는 거죠. 인성이 상관을 없앤다라고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관을 상에서 없애는 거죠.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상관이 상진한다는 것은 상관이 관성을 사그라져 없애게 상해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관성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상관부지는 반대로 상관이 관성을 극해하는 것이 완벽하게 제압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 상관부진이죠. 인성이 상관을 제압하는데 그 제압이 완전히 깔끔하지 못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 상관상진 뭐 최위기 뭐 이런 그 문장 구조에서 보면 앞에가 용신, 그러니까 원령 용신을 넣는 것, 그런 구조죠. 그래서 상관격에서 예를 들어서 상관이 제일 강하죠. 상관격에서 당연히 인성이 격국으로 보면 상관을 제압하는 것, 그건 우리가 특별한 뭐 최유익이 최고 뭐 기묘하다 이런 문장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라면 상관상진이 제대로 된 뭐 우리 사주팔자에서 주원장 사주를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관성을 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봉에 오르는 거죠. 관으로서.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십신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게 악신이나 뭐 흉신이라고 해도 그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됩니다. 상관인 경우에도 그래서 관과 인연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내용은 십신은 다면적인 의미를 가진다. 정인, 나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모친이죠. 육친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류할 때는 주로 사람, 인간관계,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보통 어떤 물건, 심리 상태,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인, 인성, 정인은 인간관계로 따지면 나를 생하는 것이니까 모친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건 이런 거라면 나를 누가 귀인이 돕는 것, 나를 생해주는 것, 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귀인의 도움. 그러면 심리 상태, 심성이나 물건 이런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나를 돕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교통수단을 하면 또 자동차가 되고 탈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내가 몸담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심성은 모친과 같은 심성이죠. 어진 것, 어짐.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권력, 직무, 관할 범위, 명예, 지위, 학업, 학력, 분서, 편지, 저작. 항상 어떤 인성은 관살과 같이 움직이는 어떤 조합을 취한다. 예외적으로 관살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기식취인 이런 인성과 식상이 어떤 조합으로 움직일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인성이 기본적으로 관살과 같은 조합입니다. 왜? 나중에 국문에서 공부하시면 왜 그러냐면 인성은 선신, 길신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선신, 길신 아까 보호해주고 생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인성을 재성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인사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두면 나중에도 확장할 때도 좀 편합니다. 닥치고 외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팔자 중에서 인성의 의미도 같지 않죠. 그래서 지금 기륭이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희기입니다, 희기. 자, 팔자의 관살이 중중 무거울 때는 인성은 그 무거운 관살을 기운을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희신 팔자가 좋아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세운에서 일을 만나면 당연히 그래서 인성의 긍정적인 측면, 공부하는 사람인 공부에 진전이 있고 자격증을 따거나 관련을 승진하고 사업가라면 돈을 벌고 병 있는 자는 약을 먹지 않으면 호전될 것이다. 근데 원국에서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성이 와서 원국에 통근할 때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겠죠. 반대로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중하고 그런데 인수가 많은 팔자라면 도리어 외롭고 형극하는 거죠. 도리어 신왕 무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 이런 걸로 자신의 길을 이렇게 유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인성과 비겁, 일주와 인성만 왕하면 유통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원래 귀인이 많고 나를 도와주는 의지처가 많고 이런 건데요. 부정적인 측면, 도리어 그런 귀인이 없고 의지처가 없고 그래서 외롭고 고벽스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꺼리는 역할. 그런데 이때 다시 인수를 만나면 더 안 좋은 측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를 심하게 해치는 독극물과 같으니 효신성을 갖는 거죠. 효신. 십신의 의미 외에도 상이라는 게 그것은 상이란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하여 끌어낸 어떤 연역 진화 이런 것이죠. 형상, 사물로 변화, 발전 과정. 우리가 배합 관계를 보는 것은 이러한 상을 추론하기 위한 어떤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합도 항상 보는 거죠. 자, 정관 먼저 볼까요? 정관. 관. 자,
이런 식으로 뭐 써 있겠죠. 무슨 강의자지나 이런 거 보면 관이라고 하는 그 관리할 때 관이죠. 규제. 그래서 그 나를 속박하긴 하지만 나를 그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길잡이적인 속박이죠. 그래서 길상, 길한 의미가 있죠. 음양의 그 나하고 다른 내 일관과 다른 극이니까 유정하죠. 관이 있으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관의 통제는 억압이나 극이 아닌 양성을 위한 통제로 이해.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죠. 관이 과하면 역시 나를 극하여 해를 입힌다. 관의 의미는 다양하다. 이건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우리가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태극점이 중요한데 뒤에 또 태극점은 나올 겁니다. 자, 뭐 관료, 관귀라고 하죠. 관귀. 관료나 어떤 국록을 먹는 그런 귀함. 관귀의 태극점은 분명히 관살입니다. 관살이 희신이면 생부, 귀신이면 재활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투하했는지 장하했는지 유무 없는지. 세 번째는 이것이 튼튼한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관살의 상태를 보고 관귀를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나를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직장 상사. 예전에 그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뭐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겠죠. 여자한테는 배우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추론하고 사건, 사물, 승진, 시험 합격, 선거에 나감 이런 것들. 심성, 광명정대, 정직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합을 볼 때는 십신 간의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정관과 기타 십신의 배합이 추단의 기본이다. 만약 하나의 관성이 있는데 상관이 그 관성을 해함이 없고 섞이지 않고 관성에 근이 있으면 최고의 규격이며 칠품 이상이다. 관료로서 귀하다라고 하면 7품 이상이 돼야 됩니다. 7품부터. 우리 부기급수 계산할 때 봤죠? 만약에 관성이 과다하면 이제 변해서 살성으로 변하기 쉬워서 관료나 이런 것과 인연이 약하고요. 가게도 부유하지 못하고 생활이 청구하여 운정에서 장애와 지lek을 만나기 쉽다. 운정에서 다시 관살을 만나면 반드시 화가 미친다. 일단 관성이 기신 역할을 하죠. 기신. 정관은 사길신이고 선신입니다. 그건 고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면 기신 역할로 바뀌어서 도리어 살과 같은 영향을 준다. 그럼 또 관성이 과하게 약하고 그런데 재성의 생부가 없으면 역시 귀와는 인연이 없다.
관성 유리해지, 관성 유리해. 이런 게 유, 리, 이치 합당하게 만난다. 어떻게? 아까 관성이 상관이 해암이었고 칠사에 섞이지 않고 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성을 이 관성이 사주팔자 내에서 이치가 있게 만나고 있다는 의미죠. 위치는 아까 궁이라고 했죠. 궁. 년주 여기서는 지금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실 부분 없습니다. 여기 년주는 16세 이전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주보법 같은 경우는 한 글자당 한운이라고 하는데요. 한운 9년 그래서 한 주당 주 18년이죠. 월주는 성격궁으로 지금 이렇게 보죠. 성격궁에 참고할 만합니다. 형제궁은 사실은 월주로 보기도 하고요. 일지와 배우궁과 같이 보기도 합니다. 형제는 육친 중에 제일 어렵죠. 자평진전에도 형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일주는 뭐 배우궁, 그다음에 일주와 가장 관계가 밀접하다 그러면 일치가 되겠지. 일치. 일간 월간 시간 일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 월간, 일치 삼각형이죠. 이렇게. 그런데 산명학은 이 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장갈뭐 하는 건데요. 뭐 하여튼 통상 우리가 사주팔자 이론에서 일간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일지, 월간, 시간 정도다. 세 번째 앉은 자리 좌기인데 제가 동주 12운성 지지에서의 관성의 영향력을 말한다. 12운성 한번 보고 신살 보고 그다음에 십신 또 구체적인 역할 세 개 나눠서 볼 수 있죠. 자, 정관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관이 장생, 관대, 노강에 있으면서 기신이 아닌 경우 좌하다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정관이 지지에 있는 경우 그런데 정관이 지지에서 장생에 해당되는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금일간의 정화가 정관이죠. 그런데
오화가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화가 장생은 유금이죠, 유금. 그래서 정유하면 정화가 장생에 좌한 거죠. 그것은 동주죠, 동주. 동주. 이런 경우는 지금 관성의 상태를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관성의 상태. 일간의 장생이 아니고요. 관성이. 그러면 경금일간의 정화가 장생인데, 정화가 정관인데, 유금이 장생이죠. 일간으로는 양인인데, 정관이 희신인 경우, 지금 그 말인데요. 또는 정관용신이 정관용신인데 쓰는데 운에서 유운이 온다. 유운이 그럴 경우 그러면 장생운이죠. 정관의 장생운. 일간의 장생운이 아니고요. 그럴 때 국가공무원에 적합하다. 원국에서도 보고 운에서도 보는 겁니다. 신살, 관살이 도화이면 어쩌고 하는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도화라면 일간을 년지에 대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일간의 자년이면 정도화죠. 그러니까 자계수가 병일간의 정관이죠. 신살. 참고로 읽어보시고. 정일간에는 년지, 일간, 일간, 년지. 자년생의 병일간. 이것은 지금 살인데, 앞에는 관이죠. 신금일간의 4년. 또 관이 도하죠. 그 다음 구체적인 사주팔체의 역할. 관성이 희용신 혹은 기신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좌기한 십신의 우애를 논한다. 관이 희용인데 상관에 자하면 흉하고 아까 흉신이 길신을 통제하는 것 이런 조합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기 정화 정관이 자수에 자하면 그런데 이건 동주 간지로는 이렇게 조합이 되질 않죠. 다만 정해주가 있는데 경금일간에 해자축 수방을 이루면 이때는 해수는 살로 바뀌니까 정관이 상관으로 바뀌니까 정관이 상관에 좌한 것 운에서 정화가 있는데 자수가 오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대비의 관이고 일간 대비의 상관입니다. 편인의 자하면 정화가 정관인데 편인의 자하면 이런 조합은 지금 양토가 있어요. 양토 정화 플러스 술, 진 이런 것은 같은 주로는 연결이 안 되죠. 형충파에 관성이 형충을 입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리하다. 선신, 길신이 형충을 입고 있으면 통상 불리합니다. 세운에서 이를 만나면 관사소용이 있기 쉽다. 관이 희용이고 형충파해를 만나면 관제가 있다. 관료라면 관에서 잘리고 일반이라면 구설치료가 있다. 관성과 일주가 서로 합하면 관과 친밀하다. 이건 다른 또 견해가 있습니다. 일간과 합하는 것이 일주와 합하는 것이 꼭 친밀한 관계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관성이 분명히 투하고 다른 천간에 합을 당하면 관성이 합거되어 관성은 그 용도를 이룬다. 일간 일주 외에는 일단 간합을 하면 합거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격국론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정통 격국론에서 천간 간의 합은 합거로 보는 것이죠. 오행별로 또 의미가 다른데요. 자, 토일간이라면 정관은 목이죠. 이럴 때 이 토목정관 그러면 품행이 단정하고 복잡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 필요한 조합이죠. 토가 일간이면 그 토를 젖혀주는 것. 젖혀주는. 소토라고 하는 거죠. 흐트러뜨린 거죠. 젖혀준다. 소. 한번 오래간 말씀이 잘안되네. 소토. 흐트러뜨려주는 거죠. 네. 품행이 단정하고 복잡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다. 금화 상관. 화라는 것이 성격이 경련, 금화 정관, 자유로운 사고. 그런데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죠. 약속을 이행하는 부족. 점이 아니고 손을. 화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토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오행과 십신 결합이죠. 무고행, 품행 단정, 정관 또 단정하고 마찬가지고요. 수오행, 이성이 뭐냐면 이지할 때 이성. 수 밑으로 흐르는 것 겸허 원활. 자비심 정관이고 화죠. 일간. 이런 식으로 오행과 십신을 결합해서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칠살 지금 사진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쭉 편인은 천간지지의 식신을 보는데요. 지지에서 봐도 효신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가 약해서 인성의 생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도리어 일주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신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효신입니다. 도식. 제어가 있으면 편인, 제어가 없으면 도식이죠. 식신을 보면 효신이고요. 스스로 엎어지는 것, 이것은 올빼미가 날라와서 잡아먹는 것이니까 약간 다르죠. 네. 어쨌든 뭐 어떤 정신성, 정신성과 관련된 십신을 보면 대표적으로 식상과 인성이 있죠. 두 가지 다 어떤 판단력과 판단력이 있죠. 판단력. 그렇지만 식상은 전파성 있죠. 전파성. 활용성. 써먹는 거. 이것은 연구. 똑같이 가르치는 교수성이 있는데 이것은 식상은 활용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 이것은 연구와 관련된 교수성이죠. 쉽게 말하면 예체능 교사, 예체능 학원 원장, 이것은 대학 교수,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이나 인성이 다 기신적 역할을 할 때는 정신성이기 때문에 판단 착오가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식상은 원래 뭔가 확장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재원이죠. 그래서 식상의 판단 착오는 투자 오류. 그러니까 확장 오류. 이런. 그래서 재물이 손실.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판단 착오인데 인성과 관련된 판단 착오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 의지할 곳이죠. 의지할 곳. 그런 부분의 판단 착오. 의지할 곳, 주택, 매매 착오, 보증 착오, 문서 관련 착오죠. 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공부가 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점, 어떤 분야, 십신, 아까 십신, 이게 가드가 아니고요. 10가지의 영역이라고 했죠. 영역. 그래서 정신 영역은 식상, 인성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해하고 조금만 핵심 키워드만 기억해 놓으시면 유추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신. 식신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식신 대살, 식신의 대살, 식신격인데 마침 칠살을 휴대하고 있는 거죠. 식신 대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신의 기능인 살을 제거하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그래서 식신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인 어떤 그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써서 뭐 하는 활동, 그리고 살성에 이제 교화가 됐죠. 그래서 재화가 됐으니까 교화가 된 겁니다. 그런 살성의 긍정적인 부분, 그러면 관성과 유사하게 되죠. 뭐 선발이 되고 하여튼 잘 풀리는 거죠. 식신에 살이 있어서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식신과 실살의 긍정적인 부분, 우성인자를 얻어서 좋게 되는 거죠. 식신, 혹시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것 비슷하죠. 그러면 칠살격의 원령이 칠살인데 식신으로 제압하는 것. 이것은 뭐 용, 식, 제. 살이 식신을 이용해서 제압한다. 격식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대사라고 살용식제하고는 다르죠. 앞에 원령 용신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식신과 칠살의 긍정적인 부분을 닿는 것은 같죠. 원령이 식신이면 이게 좋은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식신 대살이 된다고 하면 재로 가기가 쉽을 거예요. 살용식제가 잘 이루어지면 이것은 관으로 가기가 쉽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뭐 목화 식신, 목일간의 화가 식신인데 희신 역할을 하는 경우 두뇌가 명석하고, 이거 전형적인 문과죠. 문과. 쉽게 말하면 옛날 장원 급제, 문예 시인 이런 거죠. 화토식신, 화일간의 토식신, 그다음에 토금식신, 금수식신, 두뇌명석, 박학타제. 금수식신은 뭐 이과에 속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요. 뒤에 상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목화상관, 문과, 총명. 화토상관은 무슨 셰프 이런 것도 괜찮고요. 토금상관, 금수상관, 이과입니다. 이과. 금수는 원래 이과에 가깝죠. 편제. 육친을 공부할 때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친이 편제죠. 그런데 통상 우리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십신으로 편제는 맞는데, 일간이 예를 들어서 양간이면 양간, 아버지는 음간이기 때문에 정제가 돼야 되고,
일간이 음간이면 아버지는 나와 다른 성이기 때문에 편제가 돼야 되고, 인성도 이렇게 보고, 이런 간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보명리의 그 육친은 그냥 십신로 고정합니다. 십신 고정. 그래서 남자에게 부는 편제, 처는 정제, 십신로 일단 고정합니다. 여자에게도 부치는 그냥 편제입니다. 그런데 정제에 해당되는 육친, 육이죠, 육친. 여자에게는, 남자는 정제에 해당되는 게 육친 중에 천인데 여자는 그 육친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친을 정할 때 남자에게 정편제가 다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관살이 다 있어서 배우자와 정인이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니죠. 비견, 겁재. 특별히 뭐 설명을 요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십신의 인간관계, 사람과 관련 인사물 중에 사람관계죠. 좀 중복되기도 하고, 십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쭉 읽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남는 게 있겠죠. 비겁, 비견과 겁재는 동등한, 동등배죠. 동등. 수평적, 배분, 조건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죠. 보시고 재성, 관살, 인성,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눠서 아까 그 부친처럼 육친이 육친자, 형제, 그다음에 배우자, 부친, 자녀, 모친, 이렇게. 여기도 자녀, 부친, 배우자, 모친, 그다음에 형제. 지상과 물상. 원래 관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규범, 약속, 강제성, 압박성, 무력성도 같이 등과 같은 자리, 성질이죠. 그런 자리의 성질. 그래서 사법기구, 경찰, 군대, 조폭, 본거지, 감옥, 이런 것들. 후방, 상방, 가장 높은 곳의 내부. 칠살은 후방, 상방, 가장 높은 곳의 외부. 일간과 같은 동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외부입니다. 외부. 일간과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외부죠. 받아들임, 인성. 정의는 반대로 외부는 정인이죠. 일간과 다른.
다 읽어보시고요. 아까 뭐 비급, 여기 보면 동류성, 중심성, 사교 교류성, 평등성, 체력형이죠. 업무성 이런 거. 교수성, 가르치는 거죠. 지도, 예술성, 표시하고 연기하는 성질, 외부로 방출하는 성질, 보상성, 재물이익, 교역, 물욕, 장소는 뭐 상업지역, 상점, 시장 뭐 이런 것들. 내부, 외부 나눌 수 있고요. 전방, 중간, 후방. 그다음에 최 높은데 물상, 관살은 뭐고, 뭐 규범, 숙박, 족쇄, 밧줄, 체인, 포장용, 뭐 상자. 인성은 자선, 보급, 신용, 안전, 보호. 또 더 나아가면 도난방지기, 방탄복. 비급은 뭐 중심이고 중요사항, 교류, 주체. 식상은 밖으로 내보낸 거, 뭐 교육, 전파, 예술. 재성은 재리, 보상, 자산, 자파. 주택,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십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핵심 그 키워드별로 아까 그 태극점 또는 뭐 인사물 또는 습관과 오행과 결합, 그다음에 조합. 이것은 위치를 보는 거죠. 살인상생, 상관, 견관 이런 거. 그다음에 궁, 인접한 상태가 뭔지. 그다음에 12운성의 그 십신의 건강한 정도. 12운성으로 판단할 수 있죠. 형충파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상, 뭐 인상, 물상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나름대로 분류 방법을 익히시면 더 연구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